우리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미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미선입니다. 네, 이제 경제 시사 강의를 할 건데 사실 저희가 애터미 세미나를 하면서 뭐 경제 위기고 코로나 위기고 또 이런 계속해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래도 이제 뉴스나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을 보실 때 사건 사고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회 이슈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경제 뉴스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면 무슨 말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러고 넘어가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뉴스를 보고 뉴스에 나온 용어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제 공부. 네. 자, 첫 번째 뉴스 읽기, 그 다음에 또 MBC에서 나오는 그 K청년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그 다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중에서 또 용어가 많이 나오고,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 뉴스를 또 하나 볼 거고, 다음은 없어지는 일자리, 그 다음에 기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뭐가 이렇게 뉴스 기사가 빼곡한데요. 먼저 자 동영상을 먼저 일단은 볼게요. 잠시만요. 뉴욕 증시에 대비한 쿠팡이 첫날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공모가 대비 80%나 오른 주당 63.5달러의 거래를 시작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김범섭 쿠팡 이사회 의장은 CN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쿠팡 상장이 한국 성공 스토리의 증거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먼저 쿠팡의 주가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네, 쿠팡은 미국 현지 시간 11일 오후 12시 종목 코드 CPNG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시초가는 63달러 50센트로 공모가 35달러에서 80% 넘게 오른 가격으로 데뷔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1,089억 달러, 우리 돈 약 12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장중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줄여 결국 공모가 대비 40.71% 오른 49달러 2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 증시 최대 IPO, 지난 2014년 중국 알리바바 상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외국 기업 IPO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에서도 쿠팡 상장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인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CNBC에 출연해서 소감을 밝혔죠. 네, 김범석 의장은 뉴욕 증시 개장 직전 CNBC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쿠팡이 그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Korea in 1960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 GDP per capita of just $79. Today, it's a top 10 economy in the world. We are just, the industry and the creativity of Koreans have created a miracle of the Han River, and we're just so excited to be just a small part of that incredible story. 김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뉴욕 증시 상장 이후에도 고객과 주주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장기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이벤트들도 있었죠. 네, 뉴욕 증권거래소는 쿠팡의 상장을 축하하기 위해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강한승,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거라브 아난드 쿠팡 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참석해 힘찬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전면에는 쿠팡 상장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태극기가 함께 걸리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류정원입니다. 네, 뉴스를 보셨고요. 소리 잘 들리셨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화면으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방금 뉴스 내용에 관한 기사인데요. 자, 뉴스 듣고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어떠셔요? 다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는지 아니면은 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아시는지. 이제 계속 경제 뉴스에서 반복되는 용어들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무슨 말인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자, 제가 하나하나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인 35달러에서 40.71% 오른 49.2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거래량은 9천만 주였다. 쿠팡의 기업 공개 대상 주식은 1억 3천만 주로 NYSE에서 CPNG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된다. 이렇게 또 뒤로 넘어갈게요.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이후 가장 큰 기업 공개가 되었다. 그다음에 밑에 또 넘어가서 맨 밑에 줄 김 의장은 이날 상장식 전 미국 경제방송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1인당 GDP는 79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가장 잘 사는 나라 10곳 중 하나라며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소개한 뒤 한강의 기적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본 쿠팡인데 쿠팡맨 자사주 지급액 1,000억 원. 무슨 말이냐면은 자사주는요. 자기 회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총 1조 1,000억 정도의 가치가 이제 이렇게 매겨졌는데 그 금액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1,000억 원을 쿠팡맨들한테 준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쿠팡맨 하면은 이제 배송하시는 분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직원 포함해서 1,000억 원을 배분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55조 원 알리바바 이후 최고 몸값인데요. 알리바바는요. 중국의 아마존 같은 미국의 아마존 같은 중국의 최대 쇼핑몰을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인데요. 마윈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계속 애터미 강의에도 나오는데 네, 그 알리바바 이후 최고 몸값이고 그다음에 29배 김범석 의장 한 주당 차등 의결권 이렇게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29배? 김범석 의장? 쿠팡 사장 회장이 아니고 왜 의장이야? 의장은 의견, 회사에 어떤 주총을 했을 때 의견을 이렇게 회의를 이끄는 장을 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장이라고 부르고요. 한 주당 차등 의결권인데 왜 쿠팡이 우리나라 회사인데 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지?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에다가 상장한 게 아니라 왜 미국에다가 상장을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요, 한 주면은 뭐 경영진이건 임원이든 회사를 세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한 주당 한 사람의 한 표씩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했을 때 내가 회사를 세운 사람이라도 그 의결권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요, 여러 개로 나뉘는데요. 클래스 A, 그리고 클래스 B,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쿠팡은 그 중에서 클래스 B에다가 상장을 했는데, 이 클래스 B는요, 한 주당 29% 주주 권리를 할 수 있어요. 지분의 1%만 가져도 29%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세운 사람, 임직원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29배나 되는 의결권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아무래도 그 앞장선 사람의 의견, 사장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더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회사를 다른 일반 우리가
주식에서는 개미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이렇게 의견에 이렇게 막 좌지우지 되지는 않겠죠.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등 의결권을 복수 의결권, 슈퍼 의결권 등으로 불려요. 그래서 창업주나 최고 경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어떤 회사가 같이 인수합병을 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의사 방향 결정을 할 때 그런 운영을 할 때 안정적이게 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증시를 택했고요. 그다음에 10억 달러 예상 공모액 있고 공모라는 거는 이따가 또 개념 설명을 해드릴 거고 21조 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투자 수익인데 처음에 쿠팡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에 4조를 투자를 했어요. 10년 전에 한 4조를 먼저 투자를 했는데 이제 수익을 걷어들이겠죠. 그리고 연도별 매출 추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쭉 네, 적자죠.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네. 증시에 상장해서 이제 돈을 다 끌어 모아서 돈을 많이 벌겠네 했는데 아직까지도 흑자는 아니고 적자인 기업이에요. 자, 이제 개념을 설명할 건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아까 NYSE라고 했는데요. 여기 약자 보시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해서 이 줄임말이 뉴욕 증권 거래소고요. 우리가 나스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나스닥이 전체 미국 증권업자 협회 자동 주식 시세인데 영어로는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연합 오브 시큐리티 딜러스 오토메이티드 쿼테이션의 줄임말이 나스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모는요. 새로이 발행한 주식, 공사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를 널리 일반인에게 모집하는 거. 뭐를 공모한다는 거는 모아봐 하는 것을 공모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주식 상장하는데 이게 뭐 애들한테 잘할 때 주는 그 상장이 아니고 상장 영어로는 리스트 등록되다 어느 기관이나 어디에 이렇게 등록이 되다라는 뜻의 그걸 상장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이나 회사채의 증권을 증권거래소 등의 거래소에서 특정 주로 매매 가능하게 되죠. 상장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기업 공개 계속 IPO 나와요. 기업 공개가 뭐야? 근데 이니셜은 처음이죠. 처음 최초의 퍼블릭 공공의 오퍼링 제공하는 것.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짠 하고 내놓는 걸 그걸 기업 공개라고 해요. 영어로는 IPO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식을 공개하는 주식을 잠깐만요. 네. 주식을 공개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회사주를 주식시장에 등록하는 작업을 들 수가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쿠팡은요. 미국 증권거래소에 CPNG라는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어떤 대표를 할 때 모음을 빼요. 모음은 아에 이오가 모음이겠죠. 영어에서 그렇죠? 그래서 쿠팡 그래서 CPNG라는 이름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10년 8월 10일자 매출액 13조 3천억 원이래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은 매물이 이익을 보기 위해 물건을 현금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또 게 있었는데 아마존은 미국의 가장 큰 쇼핑몰 센터죠. 쇼핑몰인데 거기에서 이제 돈을 추가로 더 내면은 이제 프리미엄급의 대우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추가 비용을 내면은 배송을 2일 만에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덜 낸다고 배송을 2일 만에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교환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쿠팡도 어떤 일정 금액을 내면은 1년 동안 무료 배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또 이렇게 또 따라 있죠. 그다음에 웹캐스트라는 거는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튜브 라이브 그 카카오톡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방송하는 거, 그런 한 종류의 미디어 프로그램이고요. 웹캐스트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GDP 나왔어요. GDP는 국내 총생산인데요. 국내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된 모든 물건과 서비스, 그런 시장의 가치를 다 더한 걸 보통 1년 동안 그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1980년대까지는 GNP라는 걸 썼어요. 그로스는 총 합계 내셔널 프로덕트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사실 나라의 의미가 없어졌죠. 나라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많은 외국인 분들이 있고, 그쵸? 또 다른 나라,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도 다른 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여서 살고, 한 나라에 그 나라 사람만 사는 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옛날에는 국민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제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뉴스를 보다가 그거 보셨을 때, 근데 왜 의장이지? 인터넷에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쿠팡 딱 치면요, 사장이 아까 본 그 김범석 사장이 아니네? 그 사람 사장 아니었어? 사장이 딴 사람으로 나와요. 왜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나오지? 그 김범석이 사장이 아니네? 사장이 그래서 보면은 회장, 의장, 사장, 대표, CEO 다 같은 말이 아닌가요? 네. 질문 궁금한 점이 이런 점들을 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의장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회의를 하면은 회의에서 장을 맡은 사람, 큰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이고요. 그리고 회장이랑 사장은요, 계급이에요. 계급. 이제 보면은 언뜻 듣기에는 두목, 왕초, 보스, 우두머리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는 질문이랑 이게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죠. 근데 약간씩 의미만 다른 거예요. 회장이랑 사장은 그냥 부르는 이름인데요.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는 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회사에 나와서 그냥 화분에 물만 주고 가고, 그냥 출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은 회장, 그 다음은 부회장, 부회장이 없으면 사장 이렇게 부르고요. 군대로 치면 병장, 상병 이런 거고요. 병장이면서 상병이 군인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회장이면서 사장인 거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본인이 한 명 있을 때부터 본인이 회장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급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여기 보시면 대표인데요. 대표는 회장이나 사장을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대표이사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 법에는 3명의 이사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이사들의 대표를 뽑아야 되고, 그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해요. 박한길 회장님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애터미 세미나에서 대표이사가 3명이 됐죠. 뭐지? 왜 회사 경영권을 어디다 넘기나? 왜 갑자기 김대현 이사님, 최승곤 이사님, 대표님 이렇게 막 부르죠. 그래가지고 3분이 소개가 돼요. 우리 이렇게 프로필에. 그쵸? 상법에 3명의 이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을 수도 있어요. 그 아래 전무나 상무가 대표이사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꼭 회장이나 사장일 필요는 없고, 회장이나 사장이 또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럼 CEO인데요. CEO는 최고 경영자,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라고 해요. 회사에서 계급이 회장이건 사장이건 직위가 대표건 이사건 상관없이 회사의 모든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CEO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CEO라고 해요. 대개는 회장이 CEO인 경우가 많겠죠. 그쵸?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좀 다르고요.
자, 그러면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 아닌가요? 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또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그 16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적자인 회사가 상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뭐 청와대 이렇게 압력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법이 개정된 게 코스닥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이어지면 일단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적자 회사는 상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아까 쿠팡이 흑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자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받았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4조의 투자 금액을 받았고 차등 의결권도 인정받는 등 미국 주식시장이 국내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애터미는 상장 안 해요?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하면서 애터미 상장 안 하나요? 질문 제일 많이 받는데요. 자, 아까 보세요. 상장하면은 뭐라 그랬죠?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의결권을 갖는 거죠.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기독교 정신, 그쵸? 예수님, 하나님 전하려고 이렇게 회사를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작정하고 어떤 무슬림인 사람들이 애터미, 저 회사 망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주식을 다 상장했는데 다 사버렸어요. 그럼 얘를 주주총회가 열렸어. 그 사람들이 의결권이 한 사람당 한 표야. 그러면 회사를 경영을 당연히 좌지우지하고 망하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 방향의 문제를 이유로 제 의견은 아마 상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터미는 굳이 상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왜 하는 거냐면은 우리 회사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 회사에 어떤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투자를 해서 내가 이제 돈을 벌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걸 돈 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건데, 애터미 자체는 현금 보유 비율도 괜찮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거의 상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인데요. 자, 다시 챕터 2번째인데 뉴스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욕 증시에 대비한 쿠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공모가 대비 80% 저희의 샤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 둘, 셋. 뭐라도 되겠지. 무직자 회사까지 생길 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 고학력 청년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학자금 대출 액수가 6천 조금 넘게 있었고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하고 계십니까? 많으면 70. 통번역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식당에서도 일했었고요. 구직지원금 같은 거를 일을 안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찾게 되니까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되고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가끔은 부모님 원망도 좀 하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이거 정말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드리고 싶어요. 취직만큼이나 창업의 길도 꽉 막혔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었고 코로나지만 창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원래는 취창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센터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줄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에서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예정돼 있던 채용마저 취소된 취업 빙하기. 취업길이 막힌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에 생계비를 해결하려다 보니 결국 단기 임시직, 결국 알바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부자족, 즉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려 이리저리 뛰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취포 세대, 즉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이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취업할 의욕을 잃고 아예 경제활동을 접은 청년층은 약 9만 명이 늘어 1년 전보다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자신의 꿈마저 포기한 청년들, 과연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4달 됐어요. 원래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식 요리를 6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이 다른 일 하다가 오시는 분들, 26살, 22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원래 가졌던 꿈이 또 있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제 꿈 찾아서 가야죠. 네, 돈 많이 벌고. 피자집 앞에서 지금 좀 청년 배달원 분들 좀 만나 뵈려고 좀 오늘 밤에 한번 기다려 볼 참입니다. 저는 그냥 따로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밤에 운동하려고. 그 가게는 잘 돼요? 잘 되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요. 배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젊은 분들, 아니면은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플랫폼 노동, 특히 배달업에 청년들이 몰리다 보니 기존 배달원들과의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로보나 킥보드, 자전거 이런 분들은 좀 가까운 거리를 노출을 시키고 저희들은 이제 멀리만 갔다 오고 수입이 한 10%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배운 게 이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 학생들은 아직 젊잖아요.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충격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낙인 효과 때문입니다. 청년층이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시점에 경제 위기로 취업 기회를 잡지 못하면 상황이 좋아진다 한들 이들은 계속해서 저임금과 실직이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첫 직장의 시작이 늦어지면 이후 10년에 걸쳐 임금이 계속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0대 때 실직을 하게 되면 30대가 돼서도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며 꿈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코로나 세대로 낙인 찍힌 채 영영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청년들. 그중 일부가 어렵사리 취업 장벽을 넘어선다고 해도 그 다음엔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네, 보셨죠? 소리 잘 들리셨나요? 네,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K청년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4편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서 신조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알부자족 하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사람들을 알부자족이라고 하고, 그쵸? 취포 세대, 취업을 이미 포기했대요. 그다음에 낙인 효과, 이미 낙인이 찍혀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삶이 악순환으로부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배달원들끼리
뭐죠? 플랫폼 노동인데 노동자예요. 플랫폼 노동자인데 노동끼리도 경쟁을 한대요. 그쵸? 그래가지고 전에 하던 것보다 일감도 40%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서 물론 안타깝고 많이 속상하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 노동이 아니라 플랫폼 소유주죠. 소유주. 그쵸? 계속 들었던 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계속 감소가 있는데 너무 심하죠. 이 2020년 3월부터는 계속 경제가 이렇게 고용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그 직장인 해고 비율 조사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비율이 엄청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해고 사유가 경영난이에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대부분 다 어려워졌는데 해고 방식도 뭐 부당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슷비슷하고 10명 중 3명이 코로나 빨로 해고가 됐대요. 거기다가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뭐 이미 거의 없는 직업들도 있죠. 뭐 텔레마케터, 회계사, 소매점, 계산원. 이미 뭐 다이소나 이마트 이런 데 가시면은 셀프 계산대 하죠. 속기사도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요즘에. 부동산 중개인도 요즘에 직방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광고하죠. 플랫폼으로 다 대신이 대체가 되죠. 단순 제조업 종사자, 그쵸? 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기계가 하죠. 파일럿. 다 자동 비행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파일럿 뭐 3명, 4명이 하던 거를 1명만 해가지고 일자리가 또 줄어들고, 이코노미스트 뭐 이것도 다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하겠죠. 배우, 소방관 뭐 이렇게 있는데 소방관은 안 없어질 것 같네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퍼센트가 높은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직업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요, 뭐 여기서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 트렌드인데요. 여기 사회 환경을 보시면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 강화라고 써 있죠. 네,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문화도 기업 직장에서 직업 매개체로 변화. 다 핸드폰 안으로 들어서 어떤 그냥 한 통로로만 이용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고용 환경은 일자리가 양극화가 됐고요. 산업 구조, 자가 고용과 창조 서비스업이 증가하죠. 뭐냐면은 이제는 1인 기업, 1인 미디어, 그쵸?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뭐 잔심부름 같은 것도 있고 편의점에서도 배달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소소하게 뭐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렇게 큰 회사에 어디 이렇게 소속돼 있고, 옛날에는 프랜차이즈가 유행하고 이랬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마저도 좀 사라지고 뭔가 1인 체제로 많이 가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 환경은 회사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환경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미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보세요. 2018년 스마트 기계가 종업원보다 많은 회사가 50%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8년에 추정된 자료거든요. 2018년도로 기준을 하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3년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아직 5년이 안 된 시점에서 일자리가 전 세계가 714만 개가 소멸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요. 짠. 코로나 빨로요. 전 세계 일자리가요. 2억 5,50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714만 개라면서요. 데이터로 추정한 게. 그런데요. 갑자기 2억 5,500만 개로 일자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 있고, 이 일자리가 2억 5천만 개면은 한 가족당 전 세계의 4인 가족으로만 쳐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사라진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공부를 할 텐데, 이 기경제라고 있어요. 기경제는 뭐냐면요. 여기 영어로 퍼포먼스라고 써놨는데, 자, 영어, 읽으시고, 그냥, 네. 뭐냐면은, 원래 이 기기라는 용어는요,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잠깐씩 섭외를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공연에 투입된 데서 비롯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라는 뜻이 기기라고 합니다. 이후에 1인 자영업자로 기업과 단기간 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의미로 확장이 됐고요.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의미해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을 다운을 받아요. 네,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대리, 그쵸? 내가 콜 잡아가지고 잠깐 일하고 그 카카오 대리 그 플랫폼에서 돈을 먹고 나머지는 또 내가 먹고, 그리고 뭘 배우려고 해도 요즘에는 플랫폼을 다운받아가지고 하죠. 그 배우는 거. 그리고 선생님 구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구호, 승고라고. 거기 모든 과외 선생님, 모든 직종의 전문직을 다 거기서 선생님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찾고, 선생님 찾고, 구하고, 거기 또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고. 잠깐씩 이렇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은 그 미국을 중심으로 이 기업 경제가 확산이 됐대요. 기업 봉급 체제가 전통적인 기업 봉급 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 급여 방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쿠팡에서 그 물류센터 가가지고 혹시 알바하신 분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돈이 바로 다음날 현금으로 통장에 딱 꽂힙니다. 바로 다음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이런 인스턴트 급여 방식이.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면 한 달을 일하고 그리고 그 한 달치 봉급을 그 다음 달 뭐 5일이나 10일에 이렇게 받는 그 회사 전통적으로 다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이 거의 점점 대부분 다 사라지고 있어요. 성장 속도가 빨라서 임시직 등의 직원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스타트업 등에서 인스턴트 급여 방식이 퍼지고 있다. 병원, 공장, 콜센터 등 유연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합한 방식이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2016년에 기사가 나온 건데요. 보면은 공장이나 어디 같은 데 일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뭐 풀타임으로 계속 한 달간 고용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냥 단기간에 몇 시간 알바, 4시간 알바, 5시간 알바. 쉽게 우리가 제일 잘 접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 편의점에서 한 달 동안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월급 주는데 거의 없죠. 거의 시간 단위로 잘라서 하고, 그쵸? 월급이 대부분 뭐 2주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나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에 고용된 운전자들은 급여 체계에서 일반적인 1, 2주 단위의 봉급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2015년 11일부터 이 방식을 도입을 했다. 그리고 전체 운전자 중 3분의 1이 그 1일 정산 지급식을 적용받고 있다. 네, 여기까지고요. 기획 경제는 이렇고요. 지금 이미 기존에 우리가 알던 회사에 속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그게 아니고 경제 구조 자체가 아예 다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고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애터미 마케팅 플랜도 그렇고, 네, 이미 너무 다 앞서서 미래를 다 내다보고 다 만들어진 것, 그걸 좀 감시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훈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제 교훈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게 머리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 이게 뭐지? 그냥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전에 쿠팡 김범석 사장이 4조를 투자를 받았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한테. 그쵸?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애터미 사업자분들이 많으셔요. 대부분 사업자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4조의 빚을 떠안았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작정하고 했을 때. 근데 그 사업이 그게 흑자를 낼지 적자를 낼지도 몰라. 그냥 내 예측으로 이거 정말 시대에 맞고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떻게 어렵게 해서 투자를 받았는데 1,000만 원도 아니고요. 1억도 아니고요. 1조도 아니고요. 4조의 빚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생겼어, 나한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 사업 하시는 거 맞으시죠? 애터미 사업 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쵸? 그런데 어휴, 돈 없어. 이거 애터미 돈 벌리는 거야? 어떤 거에든지 다 투자가 필요하고, 그쵸? 그 김범석 회장이 지금 쿠팡 아까 세운 지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적자죠. 이제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10년 동안 계속 적자예요. 적자였어요. 그쵸? 그 4조에서.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7,000억이었어요. 7,777억이었어요. 적자가.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적자야. 4조를 계속 메꿔나가는 적자야. 계속 적자였어.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한다고 하면서 이거 돈 벌리는 거 맞아? 이거 왜 계속 뭔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 여러분, 그 사업가예요. 여러분 사업이고요. 이거 무엇이든지 사업할 때 이 사업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면요. 아마 뉴스 보면서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대. 김범석 저 의장, 저 사장 아까 전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굉장히 젊은데 지금 42살밖에 안 됐어요. 42살인데 젊죠. 엄청 젊고 뭔가 세련돼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뭐 미국에 상장이 돼서 뭔가 막 아까 영어로 막 샬라샬라 막 얘기했죠. 하버드 나왔는데 그분 멋있어 보이죠.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와, 돈방석에 앉았겠네. 쿠팡 저렇게 세워가지고 잘 될 줄 알았어. 와, 저 사람 인생 폈네. 그 사람 뭐 돈만 세고 있을까요? 지시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사실 교훈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0년도에 4조를 받아서 세운 이 김범석 대표가 했었을 그 마음고생,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쵸?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이렇게 지금 돈 벌어 가신 여기 지금 2억 이상의 연봉자분들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도 나를 보라고 나도 되지 않았냐고 나처럼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당신이니까 됐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떠나고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애터미 큰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쵸? 큰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잘된 사람의 어떤 그 결과물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고 이런 경제 뉴스 보면서 저 사람이 겪었을 거 10년 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했을까요? 증시에 상장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희 남편이 다녔던 회사는 저희 남편이 2번을 상장을 시킨 경험이 있는데 그 재무제표 만드는데 3달 동안 집에 거의 못 들어와요. 밤새요. 이게 사무 직원인데도. 네. 그 상장할 때 스트레스와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장서서 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쵸? 뭐 그 마음고생과 그 속이 시커먼 거는 설명을 안 해도 상상이 가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쵸? 우리 밤새서 내 회사도 아닌데 밤새서 이렇게 상장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 사업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잘 되신 분들, 본부장 되신 분들, 총장 가신 분들 보면서 아우 좋겠다. 저 사람 이렇게 돈 벌었구나. 이것만 딱 보는 거죠. 결과치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도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서 왜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4조씩을 그냥 하버드 나왔으면은 사실
대기업에서 오라는데 뭐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뭐 한 연봉 2, 3억 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4조의 빚을 떠안으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갔다는 그거. 근데 그 좋은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교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간에 많이 좀 버벅대고 많이 떨어가지고 아침부터 네, 그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나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근데 얼마나 또 연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준비해 주신 우리 홍미선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런 교훈을 또 얻게 해주시네요. 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느끼신 거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마이크를 좀 켜보시고 스피치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50분. 3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을. 백세일이야. 네, 백수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월급쟁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일당쟁이라는 말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주급쟁이가 있는 거죠. 근데 애터미 하는 저희들은 평생쟁이인 것 같아요. 평생쟁이. 네, 평생쟁이. 그거 예전에 우리가 막 월급이 100만 원 막 이럴 때 일당 막 10만 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래봤자 지가 일당쟁이지. 그리고 하루 일당 10만 원 버시는 분들이 100만 원 월급쟁이만큼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생쟁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생쟁이. 독특하게 느끼시는 우리 백수희 국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또 용기를 내보세요. 빨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준비한 걸 듣고 그냥 공짜로 받아가시려고 그러시나요?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강유진이야. 누구요? 강유진이야. 네. 강유진 선생님 지금 운전 중 아니세요? 네, 지금 이제 멈추고 있어요. 네네네네. 오늘 홍미선 팀장님 강의를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요. 먼저 홍미선 팀장님이 저랑 이제 제 수준에 맞게 강의를 해주신 것 같으세요. 정말 쉽게. 근데 제가 이전에 전직이 전문직이었는데 홍미선 팀장님께서 통화할 때 그거 보세요. 전문직인데도 이 정도의 경제 상식도 없다고 그러실 때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모르고 살았던 그런 경제. 다른 데가 이렇게 주식 상상하면 상상하는구나. 쿠팡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막 많은 경제 상식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어떤 유튜브에서 또 누가 설명을 해줄까. 이 동영상을 꼭 제 친구들한테 애터미 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우리 이런 것도 배운다 하고 공유해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경제 상식도 없대. 저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네, 코스닥, 나스닥이 뭔지도 몰랐어요. 오늘 조금 이제 감이 온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나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흘려듣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코스닥, 나스닥 얘기 나오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이제 나오면 맞아 저거 홍미선 팀장님이 얘기해 줬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해볼게요. 한 분만. 너무 예쁘게 웃고 계신 우리 김미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워낙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으로 담을 쌓고 살아서 뭘 물어야 될지조차도 아무튼 지금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조금 이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저도 그 총장님 말씀처럼 나스닥이 뭔지 코스닥이 뭔지 몰랐지만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똑똑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애터미로 사업을 하기로 한 이상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알아서 많은 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잘하시면서 왜 안 하실까? 송은경 이게 잘 안 되시나 봐. 내 이름을 외치는 거. 네, 스피치 감사하고 오늘 홍미선 팀장님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 이제 김병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처음이 어색한 거지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한 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휴수 동행, 재심 합력, 뭐 안불망이 이런 얘기 전에 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궁 총장님이 제가 막 사자성어 쓰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것처럼 경제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한다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자꾸 내 걸로 받아들이려고 하시면 정말 이제 경제 용어까지 막 외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시작을 해주시는 우리 홍선 팀장님 앞으로도 시리즈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경제 용어도 용어지만 비디오가 꺼졌네요. 언제 꺼졌지? 용어도 용어인데 저는 아까 사실 그 청년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정말 예전 같으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멋지게 폼내면서 일을 했을 텐데 이 청년들이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막 전 눈물이 났어요. 아까 살짝 눈물이 핑 돌았는데 왜 그러면 제 아들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까지 키워놨는데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이건 누구한테 가서 어디 가서 원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까 부모님이 살짝 원망스럽기도 하다는 그 얘기가 누군가는 어떤 부모는 그걸 다 대주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물론 거기까지도 못 간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학자금이라는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애터미 하기 진짜 잘했다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일이고 그런 건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기하면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홍민선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시간 투자 뭐 다니면서 쓰는 비용들 여러분 애터미 안 해도 그 비용 쓰셨을걸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다니셨죠? 저도 그랬고 운전하고 다니셨죠? 차 마시고 다녔어요. 이게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그 정도 투자해서 연금에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거기까지만 왔으니까 연금에 2천만 원의 가치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6만 5천 원에 매달 이자 소득이 1억을 넣어놔야 되는 것처럼 그럼 한번 계산해 보면 연금 한 달에 2천만 원의 연금 이자 소득을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되는 건지 이게 10년 만에 이루어졌다 해도 결코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면서 일을 하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청년들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없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그 보면서
쟤네들이 이 일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쟤네들이 이 일을 알아가지고 진짜 그 사람 20대면은 10년, 20년 만에 가도 어디예요, 그죠? 누릴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저러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본사에서도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제품들이 따로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내 하위에 정말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막 진짜 나는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여러 가지를 또 저도 느끼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가. 그리고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게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오늘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고 잠깐 생각하셨던 분들 빨리 마음을 접으시고 애터미 시작하기 참 잘했다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분, 스피치 해 주신 분들 또 함께 정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또 어디 이동하시면서 들으신 모든 분들께 박수 보내드릴까요? 스스로한테도.